자,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르 임용학원에서 전공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첫 개강일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OT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봤었던 시험 문제 이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갈 부분들을 뭐 조금만 이제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4년 동안 쭉 이제 진행되어 왔던 이제 학교 그 대학에서 이제 꼭 공부했었던 그런 내용들 다 알고 이제 다 아는 상태의 시험을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뭐를 이제 그 갖고 보셔야 되냐면 얘는 내가 알고 있는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전공 지식 전체를 다 안 상태에서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보는 요 임용 시험은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도시지리, 경제지리, 뭐,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잠깐 마이크 꺼져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수업은 재수나 삼수하시는 분들보다 초수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거나, 뭐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 3, 4월 달 이렇게 시간이 쭉 이제 이렇게 가면서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그 정리를 하는 게 모든 전공 책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선발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을 이제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하는 거냐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기출 문제는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지금 그 프린트 한 장짜리 프린트가 아마 이제 나가 있을 겁니다. 2016학년도 전공지리 문제 분석. 그래서 네, 저기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2016학년도 전공지리 문제 분석. 그래서 한 장짜리 이제 프린트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1번부터 뭐 끝번까지 이렇게 영역별로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뤘고 시험 문제 도대체 어떤 걸 물어봤었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개강일이고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 장만 이제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서 얘가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놓은 이렇게 문제 분석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나왔었구나. 얘네들을 쭉 보시면 거의 이 분야에서는 요것만 거의 출제가 된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그 부분만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이거 더 봐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면 그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 자료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막 진짜 공부하시면 막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좀 이제 곤란하고, 이렇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쭉 연도별로 분석을 이제 쭉 이제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웠었던 전공 내용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내용 정리를 하면 얘가 한 절반 이상으로 쑥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정리가 계속해서 이제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다 어떻게 가시냐면 이것부터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얘를 한번 풀어보고, 얘는 괜찮아. 얘 맞아서 틀렸어. 그리고 정답이 뭔지,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뭐 얘 왜 틀렸는지 또 그렇게 풀어보고. 그거는 기출 문제 풀이지 분석이 아니다. 얘가 연도별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 내용 정리는 전공 책을 이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이제 교재를 보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타 학원 강사 선생님들 교재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정리, 그분들이나 저나 내용 정리 다 어떻게 하냐면 이걸 토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구성도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정도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 정도면 할만하다. 1, 2월 달에는 그 정도만 갖고 가셔도 성공입니다. 1, 2월 달에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전체 커리큘럼이 1, 2월, 그 다음에 3, 4월, 5, 6월, 그 다음에 7, 8월, 그 다음에 9, 10월,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이제 1년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기본적인 강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어떤 영역이 주로 이제, 나왔었는가. 그거를 이제 토대로, 얘를, 보는 거고, 그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나왔었고, 이런 게 나왔었다. 우리가 공략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들어가는 거고, 3, 4월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를 주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로 인문지리 들어가고, 5, 6월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하고, 교육론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인문지리는 2달을, 8주를 하면서, 왜 자연지리는 8주를 안 하느냐, 교육론이랑 같이 들어가느냐,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그 선생님들 강의는 뭐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얘를 8주로 잡고, 자연지리를 한, 6주에서 7주, 그 다음에 교육론을 교육론 2주면 끝납니다. 2주면 끝나고. 그래서 얘네들을 하실 때는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끝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이제 나머지 기간, 그 6월 달까지는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정리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데,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영역별로 쪼개서만 봅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그러니까 도시지리, 그 다음에 뭐, 경제지리,
뭐 공업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별로 쪼개서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를 다 이제 풀어보면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완성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쭉 하시다 보면 이제 뭐가 완성이 되냐면 머릿속에 각 영역별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안 중요한 거는 덜 보셔도 되고 중요한 거 위주로 계속 보셔도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이제 뭐 모의고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실제로 이제 다 맞춰서 이제 보는데 이 모의고사 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전공 내용도 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룹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내용은 좀 덜 봐도 된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100% 다 보셔야 된다. 이게 전공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얘는 100% 출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사군도, 센과구 열도 뭐 그런 문제들이 그냥 전공 책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요 모의고사 문제는 전공 문제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이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 2월 달 요 기본 강의를 이제 하니까 얘네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진도를 좀 빨리빨리 그 다음에 좀 많이 그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한 주 동안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진도 상황을 좀 봐서 뭐 요약 프린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요 내용과 관련된 그런 논문 자료도 계속해서 이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논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논문을 보실 때도 보통 이게 논문을 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그냥 막 다 분석을 합니다. 쫙 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논문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대학원생들 이상 석박사급 그 친구들이 이제 지리학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고 우리는 그 논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논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논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그림이나 도표 자료를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림이나 도표 자료 위주로 보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상품 사슬과 관련된 그 문제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림이나 그러니까 논문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논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요 논문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자료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자료나 도표 자료 위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논문 맨 뒤에 보면 또 이제 그 논문을 쓰기 위한 참고 논문들이 쭉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참고 논문들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출제를 들어가셨던 교수님들의 논문이 보통 껴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무조건 자료나 그림 위주로만 파악을 하셔라. 그리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처음부터까지 쫙 다 읽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시험답게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공부하듯이 수험 공부를 하듯이 공부를 해야지 지리학을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이제 염두를 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한 장짜리 프린트를 이제 잠깐 보시면, 한 장짜리 프린트 잠깐 보시면 2016학년도 전공지리 문제 분석, 그래서 한 장짜리 프린트가 이제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기입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뭐 논술형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기입형은 쉽게 말하면 용어 적는 겁니다. 용어를 적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서답형을 객관식이었다가 서답형으로 딱 바뀌고 나서부터 그 첫 해하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서술형, 논술형보다는 기입형에 초점을 둬라. 왜냐하면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객관식에만 쭉 익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만 쭉 익숙하셨던 분들이 서답형으로 딱 이렇게 바뀌고 나면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게 뭐냐면 이거 주관식인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외에는 이거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입형에 처음에는 초점을 뒀습니다. 근데 그 기입형은 100% 용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용어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하느냐. 이 용어도 이제 공부하는 요령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책만 많이 읽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시키고 머릿속에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멍청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리학을 하는 거지 시험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이 기입형 공략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마 지금 전공책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전공책을 보면 밑줄도 쳐져 있고 뭐 별표도 쳐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돼 있을 겁니다. 기입형 문제를 어떻게 공략을 하신 거냐면 그 전공책 맨 뒤에 보시면 용어 정리라고 쭉 돼 있습니다. 그 용어 자기 기억 니은 순으로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아는 거 빼고 모르는 거를 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 용어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는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전공책 맨 뒤에는 용어 찾기를 공략을 해라. 그러면 용어 정리는 쉽게 끝납니다. 물론 재작년인가 상위성 지수라는 이상한 용어가 이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그 용어 뒤에 그 전공책 뒤에 있는 용어 찾기에서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주로 이제 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기입형은 거의 쉽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최근에는 이제는 이 용어 정리로 당락을 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가 초점이 되냐면 서술형, 논술형이 이제 초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술형, 논술형을 어떻게 이제 또 공략을 해야 되느냐? 서술형, 논술형을 공략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교육학인가? 하여튼 그 다른 강의에서 교육학 강의인 것 같습니다. 교육학 강의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논술형을 쭉 이제 쓰면은 얘는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얘는 어떻게 공략을 하고 뭐 결론은 어떻게 공략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쭉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전공에서 나오는 서술형, 논술형은 그거와 구분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뭘 써야 된다? 키워드를 써야 된다. 반드시 키워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 거냐 도대체? 이 키워드들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전공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는 전공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기출문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키워드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이 용어에는 이 키워드에는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럼 두서없이 막 써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형식은 맞춰서 이제 용어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용어를 서술형, 논술형에서 이 키워드를 잘 배합을 해서 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기입형을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얘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얘는 기본입니다. 용어를 몰라서 틀렸다? 이 용어가 이 용어인지 저 용어인지 막 헷갈린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고 얘 딱 보자면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다? 전공책이나 기출 문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서술형, 논술형은 쓰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요령이 뭐냐면 이 서술형, 논술형을 쓰실 때 요령이 뭐냐면 제가 그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모의고사와 관련된 그 문제들을 그 답안지를 보고 첨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어 동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은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쓰지 않고 저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만큼 많이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그거 말고 비슷한 다른 거를 이제 써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는 정답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핵심 단어를 적소에 이제 딱딱딱 끼워서 이제 그 하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게 쉬워 보입니다. 얘가 물어보는 게 이거구나. 그 이거와 관련돼서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거의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식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항상 드는 예인데 과거에 실제로 기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에 대해서 써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에 대해서 써봐라. 엄청 많이 썼습니다. 다들. 엄청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사계절을 몰라? 이거 병신인 겁니다. 이걸 못 쓴다는 거는. 근데 이걸 너무나 많이 썼어. 그런데 의외로 그 문제에서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계절 예를 써봐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만점자가 많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주저리저리 다 썼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쩌고 저쩌고 다 썼을 겁니다. 근데 왜 만점이 안 나왔을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배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다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기온, 강수, 바람, 기후의 3요소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계절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쓰라고 한 의도가 뭐냐면 얘를 맞춰서 써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을 써라 그건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서술형, 논술형, 사계절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키워드.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다. 기온, 강수, 바람으로 얘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공략을 해가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기입형부터 내용을 이제 쭉 이제 보시면 총 2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016년도 전공지리는 총 22문제가 기출이 됐었고 2015년도에는 20문제가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문제에서 20몇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계속해서 12월 첫째 주에 이제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12월 첫째 주가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를 보고 뭐를 이제 또 보셔야 되냐면, 총 2016학년도하고 2015학년도하고 2016학년도하고 2015학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크게 문제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지리 교육론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파트가 있고, 자연지리 파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201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론 문제가 얘네들은 이제 20문제가 나왔었고, 얘네들은 22문제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20문제 중에 15학년도에서 지리교육론은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럼 작년에 봤었던 2016학년도 지리교육론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쭉 이제 보다 보시면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 뭐 기평에서,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에서. 아, 파트별로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놨구나. 자, 그 다음에 인문지리는 2015학년도에는 인문지리가 몇 문제 나왔냐면 10문제 나왔습니다. 뭐 기후, 지형, 뭐 기타, 화산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 이제 인문지리로 이제 넣었을 때, 지도와 파트까지 인문지리로 넣었을 때 얘네들은 이제 10문제. 그 다음에 바로 작년에 봤었던 거는 1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리는 얘는 이제 4문제. 그 다음에 얘는 6문제. 자, 이걸 보면 아마 2014학년도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지리교육론 파트는 꼬박꼬박 서너 문제 이상씩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서너 문제 이상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기출문제에서 응용을 시켜서 나옵니다. 대부분. 전혀 새로운 이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온 적이 없다, 지리교육론.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학자나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구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리교육론 2주면 끝난다고. 왜 2주면 끝나겠습니까?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끝납니다. 그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응용을 시켜서 출제를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게 꼭 들어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확률상 이런 부분들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하고 비중을 보면 어디가 더 많다? 인문지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하고 이거를 엮어버린 겁니다. 5, 6월 달에는. 왜 저 사람이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연지리는 6문제, 4문제 뭐 많이 나와야 뭐 6문제, 4문제 요 정도 이제 5문제 내외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얘는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이제 잘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쭉 나와 있지만 해안지형,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뭐 하한당구, 그 다음에 해수면, 설성고도, 뭐 거의 뭐 그 한 분야에 걸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형학 파트나 이제 넓은 그 지형들 중에서 거의 돌려가면서 나오는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를 보면 해안지역 문제가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천이랑 해안지역 문제가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주빙하 지형도 있고 빙하 지형도 있고 화산 단층 뭐 습곡 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해안이랑 하천이랑 이런 파트가 좀 많이 출제가 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자연지리 파트에서 뭐를 가장 많이 배웠습니까? 하천이랑 해안 지형 가장 많이 배웠을 겁니다. 왜? 모의고사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도. 그러니까 이건 뭐 섣부른 추측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전통적으로 나왔던 파트에서 거의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나왔던 파트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특히 가장 심한 그 파트가 뭐냐면 취락지리하고 문화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인구지리하고 그러니까 그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서비스 뭐 요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거의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내가 보는 내용은 뭐냐면 거의 신경제지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도 거의 따지고 보면 대부분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단순히 그냥 푸는 걸로만 그냥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용 정리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공략을 하셔야지 이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보는 전공책 이만큼 다 보고 그거 꺼내가지고 처음 첫 장부터 이렇게 쭉 다 보고 밑줄 쳐가면서 현금 칠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보고 거기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제대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 머릿속에 그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우리 책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전 영역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두껍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엄청 다 두꺼웠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 보면. 근데 지금은 다 책이 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로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몇 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나 지금 머릿속에 뭐가 이제 딱 들어있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놓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가지고 뭐 전공책을 보던 우리 교재를 보던 다른 선생님 교재를 보던 아무튼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1, 2월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5, 6월 달 같은 경우는 실제 기출 문제들 그 내용성 이제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